예, 김혜재 의원입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 팻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가 잠시 동안이나마 파행되고 고성이 오간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하면서 절대 국회 들어가면은 싸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 선거민들에게 드리고 왔는데 오늘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과드리고, 또 몇 달 동안 이 국감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오신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국토부 등 산하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검찰, 경찰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도 됐다고 그러고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계좌 추적도 되고 소환해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도 했습니다. 지금 주요 증거물인 녹취록이 확보가 됐고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8천억 수익을 받았다고 하는 이 큰 돈,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분노하고 있고 사용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수사 능력도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주마 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수사 내용이나 방식이나 수사 의지나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점을 지적하고 질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특검 주장을 하지요.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수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로서는 수사를 미루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진실규명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정치인하고 공무원들의 부패 냄새가 펄펄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야 모두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가 지금 없습니다.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격에 해당되는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해를 못하고 국민들이 도대체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으로 성공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수사는 모두 검찰 내에서 치밀하게 수사를 해서 특검이 보충 보완적인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 수사를 하자고 명분을 내세워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돈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수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범인들 외에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권의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특검 주장은 주마가편이 아니고 주마절각입니다. 달리는 말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검찰, 경찰이 수사를 잘 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그걸 원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한다면은 명분 없는 특검 주장을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도와주고 지켜보는 것, 그게 정말 진실을 바라는 정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책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을 보니까 552건이고 1,047억 원 매매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장관님 알고 계세요? 그걸 뭐 공식적으로 할 만한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94조 원 정도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근로소득 최하위 1%, 한 1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4,700년 정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방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2018년 기준 178조 내지
최대 274조 원에 다다른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땅이 땀을 이기지 못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가만히 불로소득하는 것보다 커야 공정한 세상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 위기도 있는 데다가 자산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결코 해소될 수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뭐 부동산에서 과도한 시세 차익이 나오는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뭐 근로 의욕이 상실이 되고 또 경제의 뭐 전체적인 발전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예,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 552건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중에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게 82% 454건에 해당됩니다. 이 가족 찬스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삶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례들을 보면은 편법 증여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태어난 해, 그러니까 0세 때 주택 구입을 한 게 11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구입액이 25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 서울에서 0세 태어난 해에 24억 9천만 원짜리 주택을 84년생하고 공동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0세 아이가 영아가 9억 7천만 원을 예금으로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5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애기가 9억 7천만 원 본인 예금과 24억 9천만 원짜리 주택 공동 구매 시간 더 드릴 거예요. 예. 일부만 부탁드립니다. 이 비정상 거래 아니겠습니까? 이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반드시 이런 사례는 진행을 해야 되고요.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족 찬스로 부동산에 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절망하는 우리 청년 세대나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장관님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계 당국 국세청 등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9월 30일에는 국세청이 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 주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 관련된 법안도 지금 우리 상임위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흥시 갑 출신의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